안녕하세요. 에이펙 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낙성대 5번 출구에서 무려 도보로 4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다중주택입니다. 현재 13개 호실을 가지고 있으며 공실 없이 임차인으로 꽉 채워진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5억 5천 정도인데 1회 입찰되어 12억 4천까지 떨어져 가격적으로도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들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 등재된 사항을 보면 크게 불법 중축과 불법 대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불법 중축이란 옥탑층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중축하여 별도의 주공간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면적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늘어난 면적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두 번째, 불법 대수선이라는 것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0개 호실을 15개로 쪼개는 경우 공무상 사무소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불법 중축의 경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불법 대수선의 경우는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법 대수선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건 번호 2022 타경 120985. 현재 이 물건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전체를 전환하여 현재 이행강제금이 2억 원이 나오고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 무려 입찰 보증금 4억, 그러나 대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잔금을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의 경우 불법 중축은 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 정도, 위반 사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행강제금 확인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미리 점검하신 후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2호선 라인은 임차인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의 경매 물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 길에 각종 영업시설 또는 식당들이 있으니까요, 생활하시는데 아주 불편함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이 남부순환로거든요. 이 남부순환로는 저기 신림에서부터 강남까지 출퇴근하기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보통 여기에서 강남역까지 자가용으로 무려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물건 중에 특히 봉천동 높은 언덕이 있어서 걷기 힘든 지역도 많았어요. 근데 이 물건은 현재 거의 평지에 준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길에 좌우에 GS25C와 CU 편의점 두 개가 나란히 있네요. 자,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무려 4분밖에 걸리지 않네요. 오늘 물건 현재 건물 위에 통유리창으로 딱 계단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 자연스럽게 일단 내부까지 비춰서 환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는 게 지금 현재 여기가 지층이거든요. 제가 키가 2m가 좀 안 돼요. 근데 제 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지금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큰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이 건물 안으로 우리 침수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855번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81-12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15억 5,530만 1,400원이고요.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의 80%인 12억 4,424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1억 2,442만 4,1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31.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2.6평입니다. 제시의 물건으로 옥탑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건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일은 2024년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7년 6월 8일,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17년 6월 8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현재 근저당권 1건, 압류 1건, 임차권 4건, 총 등기부상 채무액은 10억 4,400만 원입니다. 낙찰 받았을 때 법적으로 이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낙찰 후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 가능합니다. 지금 건물 외벽을 보시면은 우측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재 이 부분 건축 설계할 때 발코니 부분으로 일단 지은 부분이고, 합법적으로 발코니 합장하여 실제 전용 면적이 각 가구당 한 6평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우측에 주차장 공간이 하나가 보이고요. 전기 계량기, 13개 호실에 공용전기 1개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은 저희가 미리 좀 파악해 왔는데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수도 요금을 전체 n분의 1로 나누어 낼 것 같습니다. 뒤에는 실외기만 있습니다. 총 6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건물 좌측에 도시가스 계량기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된 세대는 전혀 없이 임차인들 현재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 건물에는 유방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옥상 부분에 13제곱미터를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간 1회 약 150만 원 정도 납부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행강제금보다 월세 수입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본건의 건폐율은 59.88%, 용적률은 135.0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이며 주차장은 건물 우측에 딱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왼쪽에 우편함이 있는데요. 호수별로 분류는 안 되어 있고 층별로 대충 해놓은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관리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세대 관리비로 나와 있는 경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일단 낙찰됐을 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매 물건의 경우 수도 요금만 100만 원 이상 현재 밀려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은 저희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들 여기 다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잠깐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처음에 오실 때 그런 설명 같은 거 좀 부동산 듣고 왔어요? 그냥 보증금 없이 와가지고. 보증금 다 있던데? 몇 호예요? 500kg요. 아, 5층. 8,000원 돼 있는데? 김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김씨 나갔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법원 자료가 이게 부정확한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2달 됐어요. 월세 얼마 주고 살고 있어요? 55만 원. 보증금은? 보증금 없이. 아, 보증금 없이 그냥 다행이네요. 제가 잠깐 여기 살고 있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정보 하나를 파악을 했네요. 현재 501호에 김모 씨 분이 계시는데 전세만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 임차인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여기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네요. 그렇죠. 가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여기에는 배당 기록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가끔 구독자 여러분도 임차인이라든가 주변의 부동산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각종 우편물이 지금 여기에 다 쌓여져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CCTV 모니터 화면 같은데 CCTV는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1층부터 한번 올라가서 내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부사항 2층인데 호수는 201호에서 203호까지 새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복도 공간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건축 설계할 때 최소 면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동 동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1층 바닥에 대리석 바닥인데요. 약간의 습을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근데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약간 시간에 걸쳐서 습을 좀 먹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환기만 잘 시키면은 충분히 없어집니다. 왼쪽에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보일러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는 청소 도구 등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 볼게요. 현재 여기가 유리창 통해서 외부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은 지금 청소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은 깔끔하나 청소한 지가 최소 한두 달은 된 것 같네요. 여기는 현재 공부상 2층이고요. 호수는 301호에서 303호까지 3개 호실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역시 좌측 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러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약간 개인 짐이네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층부터 3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변면 상태 보고 있었는데 타일 깨진다라든가 또 크랙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운전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건물 청소만 좀 안 되어 있을 보이지 만약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면 아주 새 건물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청소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저희가 비오는 먼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이고요. 현재 호수는 401호에서 40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공부상 옥탑은 전혀 호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501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구상 총 12세대인데 옥탑층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거든요. 이게 불법 중축입니다. 야, 봄날씨 좋네요. 여기 지금 옥상인데요. 눈에 보이는 건 슈렉이 4대가 보이네요. 여기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5층에 보일러실. 옥탑에 지금 약간의 페인트가 좀 벗겨진 흔적은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크랙이 갔다든가 한 데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좀 고일 확률이 있겠네요. 이상으로 1층에서 옥탑까지 다녀봤고요. 다음 지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 1층 또한 101호에서 103호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층이 지하가 아니고 바닥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지하 1층에도 불구하고 전혀 습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쾌적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17.78평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호에서 103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공부상 13.71평이나 실제로는 17.78평으로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는 201호에서 203호. 2층은 14.39평이나 실제 면적은 18.84평 301호에서 303호. 3층은 2층과 마찬가지로 14.39평, 실제 면적은 18.84평입니다. 호수는 401호에서 403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모두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제시의 면적으로 옥탑층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탑은 4.99평, 501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6월 8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등재된 임차인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2호는 중복 세대이며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 1명의 미상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13개 호실 모두 임차인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5억 6,400만원, 무려 임차 보증금만 17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총 22억 8,200만원의 채무액이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볼 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전략을 충분히 세우신 다음에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장점, 단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장점으로서 가장 꼽을 수 있는 게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내에 올 수 있다는 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임차인 수요는 풍부할 걸로 예상이 되고 향후 낙찰 받는다라면 공실 없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여기 지대가 굉장히 평탄하기 때문에 전혀 버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이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토지 면적이 31평 정도인데 약간 토지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러나 짜임새에 있는 건축 설계를 통해서 발코니를 확장함으로써 단점을 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 1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요. 그 수익 대비 이행강제금 부분이 적기 때문에 문상 복구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 관악구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평균 낙찰가액이 15억에서 25억 사이예요. 그러나 본건은 최저 입찰 금액이 12억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물건입니다. 한번 입찰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위반 건축물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는 물건 입찰하실 때 이행강제금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도 충분히 점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이페오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회사를 찾고 계시는 분,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